네, 장재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근데 네네. 수업은 몇 번 참석했습니다. 아, 라이브 네, 강의실요? 계속 아, 카메라를, 예, 오늘은 꺼놓고 쉬는 참석을 날이셔가지고 해서. 이렇게 예, 참여할 수 있으신가 맞습니다. 봐요. 네네. 어떤 일 하십니까? 네, 자동차 부품 회사에 다닙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부품 회사에서 어떤 업무, 안전 관련 업무 하시나요? 아닙니다. 시험 개발 업무하고 있습니다. 아, 시험 개발이요? 네네, 자동차 쪽. 예. 그러면 안전문화 공부하시면 좀 이게 평상시에 업무하고, 물론 이제 안전 업무라는 게 뭐 연관이 된다 그러면 다 되는 거고 또 그렇긴 한데, 좀 어떠세요? 네, 뭐, 제가, 어, 일- 이제 정년이 한 5년 남았어요. 네, 네, 그래서 정년 이후에 어떤 걸 좀 해볼까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네네. 예, 이제 안전 쪽을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음. 예, 3학년 편입해서 이제 3학년 2학기 하고 있습니다. 그럼 1학기 때 편입하신 거예요? 예, 3학년 1학기 편입했습니다. 어, 그럼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이런 거 좀 들으셨나요, 혹시? 안 들었습니다. 아직. 그러면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안전문화 갑자기 확 들어오기에는 이제 네, 좀, 예, 다 용어가 좀 생소하고요. 그쵸, 그쵸. 네, 좀 어렵고, 특히 소방 방지론 이런 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많이 어렵죠. 네네. 그럼, 그럼 지금 근무하시면서 네, 이제 안전 관련 부서 분들하고 좀 아무래도 조율을 좀 하실 거 네, 아니에요? 네네. 이게, 입학하시기 전하고, 이게 편입하시기 전하고 비교했을 때 좀 어떻게, 좀 남다르시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 있어서. 일단 그 안전 담당자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고요. 네, 네, 항상 네, 고맙게 생각하고, 예, 네, 네. 고생 많더라고요. 어, 예. 진영균 하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기 대구신가요? 저기 부산이시죠? 어, 네네. 그럼 내일까지 쉬시고 이제 넘어가시는 거죠? 내일 그 당직이라서 아, 맞다. 내일 그때 당직이라 정식을 가야 그랬죠. 됩니다. 네. 이남건 하고님 안녕하세요. 이남건 하고님 안녕하십니까? 안 들리세요? 네네. 이남건 하고님 부르고 있잖아요. 이게 그 스피커가 안 들려나 봐요. 지금 저기 장지현 하고님하고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지금 정년이 한 5년 남으셨는데 기술 개발 업무 하고 계시는데 이제 안전 쪽 이쪽에 평상시에 관심도 또 있으셨고 그래서 이제 지난 학기에 이제 편입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신다는 말씀을 좀 들었어요. 진영근 하고님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이게 어, 안전문화 한꺼번에 확 들어오기엔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이쪽 일 안 하시다가 네, 들으시면 이제 뭐 네, 용어나 아니면 이런 그쵸. 게 예, 많이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장지현 하고님은? 개념적으로도 낯설고 이게 실제 업무하고 연결이라도 되면 이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는데 또 이제 그렇지 않다 보니까 네, 그런데 그, 그나마 네. 최근 몇 년 전부터 어, 관리자 이상들 안전 관련 의무 교육이 생겼어요. 회사 내에서요? 어, 회사 내에서 회사 내의 교육은 아니고요. 안전관리공단인가 어디서 하는 저 법정 교육은 법정 교육, 예, 예, 시행된 지, 그럼 관리 감독자십니까, 지금? 어, 네, 그 관리 감독자 임명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나 보네요? 한 3년? 어, 네네, 매년 16시간씩 지금 교육받으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 네네. 교육인지, 어쨌든 관리 사이버로, 감독자,
임명되시면 사회, 이제 네,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보건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교육을 좀 받아서 그나마 네, 조금 여러 깊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기본적인 그런 그 약간 접할 수 있는 네. 기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평상시에 제가 관리감독자 교육을 많이 하니까 또 네, 입장이 반대되는 입장에서 궁금했던 걸 좀 여쭤볼게요. 이게 네, 네, 아무래도 하고님하고 편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의문스러워했던 부분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아서 네, 그 우리 하고님이 교육을 좀 많이 받으시지 않으십니까? 여태까지 교육도 많이 받으셨고, 그죠? 예, 여러 가지. 예, 네, 지금 안전보건 교육은 이제 관리감독자 임명되고 나서 교육을 받으신다고 했고, 그건 매년 16시간씩 받는 거고, 교육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떤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네, 그걸 안전보건 담당자가 매년 랜덤하게 해가지고 구성할 거예요. 뭐, 네,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새로운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죠.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하구님이 교육받으시는 뭐 예를 들면 뭐 ISO 교육도 받으실 거고 지금 기술 개발 관련해서 뭐 직무 관련된 교육도 받으실 거고 네. 그런 교육하고 비교했을 때 안전보건 교육이 좀 어떻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제가 교육을 했을 때 관리 감독자 분들이 실제 라인 조직에 있어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신 분이시고 현장을 가장 잘하는 분 중에 한 분들이신데 제가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느끼는 바에 의하면 네. 어, 교육 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여쭤봅니다. 아, 제가 느끼는 느낌은 네, 안전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몸에 이렇게 어, 꼭 그걸 뭐 어,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몸에 익어야 된다는 거죠. 자주 접하고 네,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이제 그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이제 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사소한 뭐 워크숍을 가더라도 안전화를 신고 네, 그다음에 조끼를 입고 뭐 네, 이런 것들이 아주 이제 생활에 밀접한 그 아주 사소한 거지만 네, 그 저희들이 실천하는 행동 지침이거든요. 네, 그렇듯이 그 예전에는 그 의무적으로 하기 전에는 진짜 그냥 어 안전에 좀 둔감했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그런 네,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네,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쓴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교육도, 어, 교육 프로그램도 예전보다는 좀 더 이렇게 그 쉽게, 네. 그리고 예,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제 느낌은. 그럼 제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우리 하구님이 지금 기술 개발 업무를 하고 계신데 네, 그 기술 개발의 업무를 업그레이드하는 교육이 있고 네, 안전보건 교육이 있어요. 예, 물론 강제성은 안전보건 교육은 매년 해야 되는 강제 교육이고 예, 이 기술 역량을 개발하는 교육은 강제 교육은 아닙니다.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내가 기술 개발에 관련된 최신의 트렌드를 익히고 새로운 어떤 기능적인 부분을 내가 이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되면 인사고과나 이런 데 있어서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그러면 제가 딱 드는 생각은 직접적으로 나한테 이익이 되는 교육이라고 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안전보건 교육이 아니라 안전보건 교육은 매년 해야 되는 거고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건 내 의사와 상관없이 하는 거니까 네, 교육의 효과적인 측면을 딱 봤을 때 내가 네, 정말 필요한 교육을 받을 때는 굉장히 능동적으로 변하잖아요. 내가 더 네, 맞습니다. 알아야 되고 네, 이건 내가 진짜 실제 내가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중에서 대부분의 일들에 있어서의 정말 중요한 자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열심히 하게 되는데 안전은 에, 가슴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머릿속으로는 안전은 정말 중요한 거고 이건 이 실생활에서 나와 항상 함께하는 거고 내가 정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것과 타협하면 안 되고 이건 내가 머리는 이해를 하고 있지만 실제 업무를 하면서 네, 다른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 네, 네. 네, 그런 부분을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교육하는 입장에서 네, 이거 정말 네, 중요한 건데 이게 왜 왜냐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리 감독자 직무를 맡은 지가 15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네, 그럼 매년 16시간씩 15년을 교육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령에 어떤 교육을 받으라고 한 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안에서 계속 랜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년을 받았으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한 번씩 접해봤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뭐 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그렇게 막 전부 물론 2019년에 전부 개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 내용이 완전 확 바뀌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네, 너무 놀라운 것은 그렇게 15년, 10년 이상 이렇게 하셨던 분들하고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소통이 안 됩니다. 다 처음 들어봤대요. 근데 네, 이해가 안 되는 거. 어떻게 처음 듣지? 이걸 어떻게 처음 듣지? 뭐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교육과가 왜 떨어질까? 이거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보통 보면 산업재해나 이런 게 중대재해 막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면 네, 똑같은 걸로 비근하게 제가 예를 들지 못하겠지만 얼마 전에 GS건설에서 주차장에 주차장 상판이 떨어졌어요. 그거 보면서 전 국민이 막 난리 났죠. 네, 순살자의라고 그러면서 막 조롱하죠. 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응? 기업의 신뢰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본인의 현장에서 본인이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사실. 업종만 다를 뿐이지,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철근을 빼먹는 거고, 설계도면이나 아니면 그 감리도 대충 하는 거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해이함. 안전에 반대어는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위험이 아닙니다. 관심을 안 갖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근데 안전보건 교육에 있어서 저는 사실 교육생 분들이 알아야 되는 어떤 내용을 전달함에 있어서 하나의 이걸 잘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 또 이 무관심하고 싸웁니다. 어떻게 하면 갖게 할까? 처음에 경력이 별로 없었을 때는 산업재해 사례들 이런 거 경각심을 자꾸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저도 교육을 매번 다니도 이러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사망하고 장애를 얻고 다치고 이런 걸 계속 보면 저도 정신건강에 별로 좋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막 쓰고 있는데 사실 아직도 해답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 왜 이게 잘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왜 그러느냐라고 어 그런적인 부분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이론에 대입해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게 사실 실제로 피부로 와닿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런 걸까요? 이렇게. 네, 네. 그, 자기 하는 업무에,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업무가 안전팀에 있으면 직무가 되겠죠. 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 숙지하고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사람들을 교육했을 때는 굉장히 교육 효과나 뭐 대화도 되실 것 같고요. 근데 아무래도 사무 쪽이나 특히 이제 또 직접적으로 안전 관련된 일을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안전 위험도에 노출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좀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냥 그 차이라고 봐지는데요. 어. 진영민 아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도 지금 안전관리라고 하는 게 라인 조직으로 뭐 국제 기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라인 조직에서부터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관리 감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사실 우리나라의 법령에도 그런 게 반영됐으니까 매년 관리 감독자 교육을 16시간씩 하는 거고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보수교육 2년에 한 번씩 하지만 어쨌든 근데 왜 교육 효과적인 측면에서 그런 게 제대로 담보되지 못할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지현 사고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인 업무하고 이게 연관이 직접적으로 있으면
네, 이제 그 학습 효과가 훨씬 더 갈 건데,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와서 보니까는 그 본청, 그 대구광역시 본청 관리감독자 교육은 우편교육으로 실시를 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우편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우편 책 교육이요? 하나, 우편교육요. 관리감독자 교육을 네, 우편교육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의 기간을 두고 책을 신청하면 책을 집으로 보내줍니다. 네, 그 책을 본인이 공부를 하고 강의도 없고요. 책만 보고 시험만 쳐서 60점만 넘으면 관리감독자 교육 16시간을 인정한 걸로 이제 이수증을 주거든요. 근데 음, 그게 다행히 올해 말까지가 끝이거든요. 네, 네, 인정을 해주는 게. 네, 그게 제가 저기 그, 그, 그 양산에 있을 때부터 이제 관리감독자 교육을 그걸로 하길래 이제 그걸 안 하고 이제 올 16시간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기 힘드니까 이제 6시간은, 8시간은 그 온라인으로 하고 8시간은 집체 교육으로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도 사실 이제 뭐 교육의 효과가 사실 잘 없는데 지금 이제 대부분의 공무원 쪽 그거는 단톡방 이런 거 보면은 우편 교육으로 많이 하거든요. 네, 예. 근데 진짜 실효성 없는 그런 교육으로 하다 보니까 집체 교육으로 16시간을 해도 사실 자기 업무랑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면은 교육의 효과도 없고 이제 이게 말이 관리 감독자 교육이지 진짜 뭐 안전하고 관련된 이런 거를 자기 그 업무하고 연관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이제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뭐 효율적으로 그렇게 근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관리감독자 역할이고 그 지휘하는 게 관리감독 역할인데 이제 그게 교육 자체가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십몇 년 동안 16시간 교육을 받아도 이게 이제 본인한테 직접 와닿는 교육이 아니면 그게 이제 실효성이 없는데 사실 교수님도 많이 보시겠지만 이게 마땅하게 이게 진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처럼 이걸 업무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그 관리감독자 같은 그런 역할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한들 이게 이게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게 이제 그게 뭐 어떻게 하면 그 할 수 있을까 저도 그런 걸 생각을 많이 해보긴 하는데 방법이 특히 저 같은 경우는 2년만 지나면 옮기거든요, 사람들이. 짧게는 6개월에서 길면 2년 사이에는 반드시 다른 데로 가니까 본인의 업무라고 잘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순환보직이라, 제조업이나 뭐 건설 쪽은 본인이 맡으면은 거의 이제 쭉 그 업무를 오래 하면 뭐 퇴직할 때까지 그 업무를 맡게 되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교육에 대한 뭐 효율성이나 이런 걸 좀 높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쓸 텐데 뭐 제가 있는 뭐 저희뿐만 아니고 뭐 다른 어디든 지자체는 똑같을 겁니다. 뭐 어디든 그런 곳은 이제 2년 이내에 옮기니까 그게 참 그거더라고요. 참 어떻게 이걸 해야 제대로 좀 관리 감독의 교육이 될지 네,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예.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봤어요, 교육을. 그러니까 처음에 겁도 줘보고, 겁을 준다는 게 뭐 제가 겁 줘봐야 겁 먹을 분들은 아니지만,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법 세 가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세 가지. 여기서 관리감독자한테 적용되는 법이 몇 가지 있을까요? 적용되려면 그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조건에 본인이 만약에 직무 여부와 상관없이 어, 그 조건에 들어갔을 때 면책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사실 이게 내용적으로 좀 어느 정도 이해했으면 충분히 대답이 다 가능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제일 황당한 게 그런 거죠. 이 관리감독자 교육이 법정 교육이고 법정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거고 그리고 관리감독자라고 하는 게 교육뿐만 아니라 직무도 다 법령에 들어가 있는데 그 법령에 들어가 있다는 건 강제 규정이라는 거죠. 자유 규정이 아니라 강제 규정이고 강제 규정을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할 때 의무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이 되고 그 처벌이 되는 거는 이런 논리적으로 쭉 가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제일 많이 처음 들어봤다 그런 거.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어느 법령에 관리감독자 직무가 있는지도 몰랐고
실제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는지도 몰랐고, 만약에 그렇게 기소가 됐을 때 법적인 조치가 들어갈 때 그럼 본인이 면책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 이거 전달하는 사람들이 잘못 전달했구나. 그냥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책 읽어주듯이 이렇게 했구나. 왜냐면 방대한 내용을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흥미가 안 생기고, 그러면 교육 효과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다 풀어서 막 설명해 줬어요. 풀어서. 산업법도 너무 방대하니까 그중에서 관리 감독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 뭐 예를 들면 산업안전보건법 16조, 시행령 15조,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52조 사망, 뭐 이런 것들. 관리 감독자한테 직접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예 문제의식이 없으면, 뭔가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호기심이 없으면 이게 사실 정보나 이런 게 머릿속으로 들어오진 않는데,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이게 더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 또 더 충격받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전관리자 교육 들어가도 똑같다는 거죠. 내가 아, 미치겠는 거죠. 뭐 그럼 왜 그렇게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아까 진영균 하고님이 이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아니, 그래도 안전 관련 직무를 하신 분들은 다르다. 근데 저는 어, 잘 모르겠어요. 뭐가 다른지. 똑같이 관심이 없고 이런 생각이 막 그러니까 제가 진영균 하고님한테 그때 그런 말 한 거예요. 진영균 하고님 같이 그렇게 열정적인 분 많이 못 봤는데 좀 되게 어떤 동력이 왜냐면 진영균 하고님이 장지현 하고님 위험성 평가 교육이나 이런 공단 교육도 본인이 직접 가서 다 집체 교육도 듣고 오고 또 그거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막 이런 지금 그리고 또 석사 과정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학부 과정 들어와가지고 공부하고 이런 거거든요. 뭔가 자꾸 본인이 하려고 하는 동기가 자꾸 생기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그런 거였습니다. 신용균 학원님한테 그렇게 자꾸 찾아보고 학습하게 되는 동기가 뭔지 예,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안전문화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전체 안전문화인데 이게 그 브래들리 커브라고 이제 그 규선에서 브래들리가 만들어 놓은 브래들리 커브 안전문화 모델에 들어가면 우리나라는 가장 하급 안전문화인 거죠. 관심이 없고 징계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특정 부서에서만 하게 되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조직에서도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안전보건 로드맵 이거 발표하면서 위험수 평가 갖고 자꾸 이렇게 고지도 개정해 가면서 이렇게 사업장에서 그런 것들을 하도록 독려하고는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실효성 아까 진영근 학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안전보건 교육 관련해서 고시도 바뀌었고 위험성 고시도 바뀌었고 다 바뀌고 있는데 문제는 개정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계신 분들이 기존에 있었던 개정되기 전에 있었던 것도 모른다는 게 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개정이 되면 사실 개정이 곧 개선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개정이 계약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히려 뒤로 후퇴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책이라고 하는 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교육을 가거나 실제 관리 감독자분들 만나서 얘기하고자 할 때 제일 궁금했던 게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는지 이게 제일 궁금했었는데 사실 아직까지 그렇게 진지하게 토론을 많이 못 해봐가지고 그래서 아까 장진호 아버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실제 교육을 많이 받으시는데 이게 내 업무하고 직접적인 내 인사고과에 연결돼 있는 그런 교육을 할 때 하고 이 강제적인 규정인 안전보건 교육을 할 때하고의 차이점이 도대체 뭔지. 왜냐면 교육의 효과 측면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쭤보려고 했던 거였고. 사실, 음,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에서 단순하게 이렇게 강제한다고 해서 뭔가 효과를 담보할 수 있고, 뭐 이럴 수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남원 학원 안녕하세요. 목소리 들리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라이브하니까, 아이방인가요? 예? 예. 아이방이에요? 여기, 저기, 제일 작은 방인데, 여기가 애기 책을 많이 갖다 놨습니다. 아, 그렇죠. 네. 예. 왠지 좀 영해 보이셔가지고. 어. 가- 잘 지내셨어요? 라이브 강의가 저희 전공 네. 과목이랑 겹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계속 그쪽 전공 과목 라이브 강의 듣다가,
네. 오늘은 그쪽 빠지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별일 없으셨어요? 그동안? 아니, 예, 2주 넘게, 2주, 한 2주 정도 못 본 것 같은데. 네, 2주, 세 번인가 두 번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여기요? 예, 세 번? 예. 네, 오늘 네 번째니까. 첫 번째 네, 시간 보고 이제 네 네, 번째 네, 시간 네, 네, 되니까. 네. 예. 장진아고님, 네, 지금 계신 데가 어디예요? 예, 집입니다. 뒤에 벽지가 아, 예, 아이들 있는 방 같아가지고. 주방 쪽, 주방 쪽. 주방이에요. 네, 네. 장진아고님, 지금 내일까지 쉬시는 거죠? 예, 내일까지 있습니다. 이남건아고님 내일까지 쉬나요? 예, 이게 지난주 뭐 거의 그러니까 이렇게 휴일이 좀 너무 길지 않습니까? 아,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김수아고님한테도 그거 한번 여쭤봤는데 연휴가 이렇게 길잖아요. 쉴 때는 좋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일할 때 일하는 업무 리듬이라는 게 있는데 너무 휴일이 길어지다 보면 그 리듬이 좀 이렇게 약간 꼬인다 그럴까? 뭔가 이렇게 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일까지 쉬시고 그 다음날 출근할 때 좀 어떠세요? 압박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예, 그러니까 내일까지 쉬고 출근하면 수요일 출근하게 되는데, 예. 뭐, 월요일은 아니지만 월요병이 있죠. 월요병. 수요일임에도 예,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장시간 쉬다가 가면 예. 아무래도 조금은 피곤하죠, 첫날은. 음, 예,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방이라, 예. 예, 지방에 또 내려가서 주말에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회사는 위치가 어디죠? 예, 서산은 충남 서산입니다. 서산이요. 예, 예. 죄송하지만 여쭤봐도 돼요? 어딘지? 현대모비스입니다. 어, 왠지 모비스 같아가지고, 저기 대학 동기가 거기 또 안전관리자로 있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좋죠, 서산. 예. 네. 이남원 아버님은 그때, 어디 잘했지? 군산이라고 네, 그러죠? 네, 맞습니다. 군산. 그 음식이 맛있다고 그랬죠? 제가 한 11월 좀 지나가지고 12월 정도에 목포로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살아생전에 목포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근데 이제 그 전라도 지역의 음식이 맛있다 그러잖아요. 보통 보면 제가 그 여수를 한 2년 전에 여수를 처음 가봤는데 기대를 좀 많이 이제 좀 하고 간 거죠. 이제 왜냐면 여러 가지 뭐 먹을 생각도 하고 그래서 딱 여수를 갔는데 여수 그 엑스포역에서 KTX 딱 내렸는데 깜짝 놀랐어요. 혹시 여수 엑스포역 가보셨나요? 예, 여수 많이 가봤습니다. 제가 그날 그 여수 가기 전에 급하게 이동하느라고 밥 못 먹었어요. 그래서 여수 엑스포역 그 KTX 역사에 있는 식당에서 먹어야 되겠다. KTX 역사에 식당이 없을 리가 없으니까 딱 갔는데 내렸어요. KTX 역사에 식당이 없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편의점 하나 있었나? 그래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딱 나왔는데 택시를 잡으려고 했더니 택시 잡기도 굉장히 어려웠고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강의 장소까지 딱 이동해서 그때 한화 어디 예, 그 공사 현장이었는데 여수가 바닷가 근처라는데 바닷가는 볼 수가 없고 또 아무래도 산업단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 공기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좀 이 느낌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탁 갔는데 그 안전관리자 그분이 2층에 강의장이 2층에 있으니까 2층에서 잠깐 한번 기다리시라고 2층을 딱 올라갔는데 와 2층을 탁 올라갔는데 눈앞에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데 와, 이게 기분이 그냥 끝내주더라고요. 강의 딱 마치고 나서 이제 바로 올라와야 돼가지고 이동하는데 그 안전관리자 그분이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식사라도 하고 가시라고 가까운 그냥 뭐 이렇게 맛집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까운 식당에 딱 들어가서 메뉴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와 반찬 가지수가 그 맛이 너무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를 어딘가 했더니 딱 저 아는 지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포를 한번 가봐야 된다. 목포 낙지탕탕인가? 낙지탕탕이부터 시작해서 맛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원래 올해 말쯤에 이제 미국을 한번 갈래다가 미국보다는 목포를 한번 가보자. 목포에서 그 맛있다는 낙지탕탕이나 한번 도대체 무슨 맛인지 한번 먹어보자는. 혹시 드셔보셨나요, 이난곤 아버님? 뭐 그냥 그 낙지탕탕 이런 거는 뭐 회 먹을 때 그냥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낙지탕탕을 주 메뉴로 해서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낙지탕탕이가 뭐예요? 제가 듣기로는 소고기하고 낙지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나온다고 아, 그러는데. 그래요? 네. 낙지를 이렇게 잘게 잘라가지고 참기름에 해서 먹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서울에도 많습니다. 그렇게 아, 먹는 게. 그게, 그죠? 그건 아닌 것 여기서 같고. 낙지탕탕만 따로 먹어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회 먹으러 가면 스키다시로도 많이 나오죠, 그거는. 예. 그 소고기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맛있대요. 아, 저 그래서 그건 안 요번에 먹어본 것 한번, 같습니다. 네, 목포를 한번 가서 그거는 한번 먹어볼 생각이고. 그리고 진영이라고님 그 대구에 계시니까 한번 이동하기 전에, 대구로 다른 데 이동하기 전에 한번 대구에 가서 제가 대구에서 지인들이 좀 있어가지고 먹어본 음식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딱 하나가 그 막창인가요? 곱창인가요? 진영구 형님? 막창이실 겁니다. 그 돼지 막창이죠? 네, 된장 소스에다 먹는 거. 네, 네. 아, 그 대구 가면 한번 그 돼지 막창을 꼭 한번 드셔보셔야 되는 게 이게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한 3년 전에 요맘때가 아니었구나. 한여름 8월 한 중순 좀 넘었었던 것 같은데 그때 한 번도 전어를 먹어본 적이 없다가 갑자기 잠깐만 전어를 한번 먹어봐야 되는데 싶어가지고 그때 같이 있었던 분들한테 전어가 맛있다는데 전어 어디서 사 먹어야 되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저는 술을 안 먹는데 나머지 분 술을 다 드시고 계시던 분들이 갑자기 자리를 정리하더니 전어를 먹으러 가자고. 그리고 갑자기 종로에서 전어 하는 데로 딱 가가지고 전어를 딱 했는데 그 회는 아니었고 전어 구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딱 나온 거예요. 근데 전어구이를 딱 해가지고 저를 하나 딱 주고 이건 그대로 다 씹어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는 대가리를 띄려고 이렇게 딱 띄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 한 8분 되시는 분들이 다 저한테 그거 띄면 안 된다고. 전어는 대가리 띄고 그러면 안 돼요. 꼬리까지 그냥 있는 뼈도 바르면 안 된다고. 그냥 그대로 먹어야 된대요. 근데 이게 좀 비유도 약간 상하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16개의 눈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게 도저히 대가리에 띄지 못해요. 그냥 그대로 다 씹어봤어요. 와 근데 진짜 그때 한 3년 전에 그 한 마리 딱 먹어봤거든요. 근데 가을만 되면 자꾸 생각나요. 전어 좀 먹어야 되는데 전어 한번 먹어줘야 되는데 근데 올해는 꼭 먹으려고 전어 올해 근데 얼마 전에 아시는 분하고 전어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이미 끝났다고 지금 전어 먹으라고 하면 억세가지고 못 먹는다는 맞나요? 저희 집 부산이 명지인데요. 전어 축제를 8월 말에 합니다. 아 그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해 전어 못 먹네요 그러면? 먹을 수는 있는데 이제 제철 맛이 아니죠, 이제. 아무튼 예.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그 전어 그 정도 그런 그 임팩트 있는 맛이 대구 돼지 막창을 드시면 그 느낌이 딱 듭니다.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딱 소곱창은 되게 비싸지 않습니까? 소곱창 한번 양껏 먹으려고 하면 한 20만 원, 30만 원씩 먹어야 되는데 돼지곱창 그래도 그나마 그거보다 좀 저렴하니까 한번 언제 한번 대구에 세미나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혹시 저기 서산에서 먼가요, 대구가? 서산에서 좀, 예, 4시간? 걸리죠. 5시간? 4시간? 안 꽤 되겠네요. 멀죠? 네. 네. 군산에서도 대구는 멀죠? 예, 한 3시간? 3시간 반? 예, 예, 3시간 반. 예. 안 되겠네요. 그냥 각자 그냥 대구 갈 일 있으면 한번 드시는 걸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왜냐면 작년 수업이었는지 잘 기억 안 나지만 어쨌든 작년 2학기 수업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진영길 학우님하고 몇몇 학우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럼 우리 한번 세미나를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수원에서 한번 뭉친 적이 있었거든요.
수원에 잘 아시다시피 왕갈비가 그렇게 유행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수원에 어떤 호텔 잡아가지고 호텔 그 미팅룸에서 세미나 한 두세 시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왕갈비가 아니었죠. 소고기 무슨 그 아, 통닭, 맞다. 통닭, 왕갈비 통닭. 왕갈비 통닭? 아니요. 왕갈비가 어,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수원 왕갈비가 왕갈비. 아니었어요. 본갈비, 본갈비라고. 왕갈비? 그, 금가루 있는 무슨 예, 무슨 무슨 케이크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생일도 아닌데 케이크 왜, 알고 보니까 고기로 케이크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위에 금가루 뿌려가 나오는 그런 거 먹었어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맛있었어요, 교수님? 왜냐면 그때 맛이 기억이 안 나는 게 다 학생분들이시고 제가 또 이렇게 주최해서 갔는데 또 이렇게, 예? 뒷감당을 할 생각하니까, 도저히 이게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그래. 계산해야지. 근데 어떤 학우님이 회사 법인카드로 벌써 다 내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미리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면 내가 마음을 졸이면서 먹었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막씨.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 올- 그러니까 올해도 한번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세미나도 한번 하고, 겸사겸사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서산에 뭐가 맛있죠? 서산은? 서산에는 개국지가 맛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한 번도 먹으면서 맛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애국지가 뭐죠? 어, 바닷게 애국지? 있죠. 예, 게, 게하고 그 묵은지, 묵은지로 해서 이렇게 국을 끓여서 나오는 건데 뭐 맛있다고 옆으로 가는 게에다가 네네네. 묵은지에 게를 넣어가지고 네, 끓인, 맛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맛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되게 독특하네. 맛집을 못 가서 가봐 그런지 예. 예, 맛있다고 못 느껴봤어요. 서산이 태안하고 가까워서 네, 맞습니다. 바로 예, 그때 있죠. 그쪽 뭐 해산물이 좀 음식이 좀 어, 많이 있는 것 같던데요. 어, 근데 묵은지 국물에 게가 들어갔을 때 그 국물 맛은 어떤 맛일까? 이게 매치가 잘 안 되네. 시원한 그런 맛인가요, 그게? 예, 그걸 시원한 걸 기대하고 갔는데 예. 굉장히 짜더라고요. 짠맛이 강해서 묵은지면 짜겠죠? 묵은지에 게를 넣으면 엄청 짤 것 같긴 한데 게장이 또 유명한 것 같아요. 간장게장하고 뭐 이런. 간장게장. 예. 군산은 대표적인 음식이 뭐가 있죠?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나? 군산도 바닷가라서 가을에 군산도 뭐 봄에는 쭈꾸미, 아, 봄에 한번 가야 되겠네. 예, 쭈꾸, 네. 여름에는 뭐 농어, 농어. 예, 가을에는 뭐 전어, 잠깐만. 예. 그럼 8월 달에 저기 군산을 갔어야 되네. 전어 먹으러. 근데 전어는 보통 추석쯤에서부터 먹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추석쯤이요? 예, 지금 이 시기요? 네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름에부터 해가지고 네. 추석 때까지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아시는 분은 제가 추석 때 저희 학교 교수님 인사하러 같이 이제 갔는데 누가 그랬냐면 이정훈 교수님이 그랬는데 이정훈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전어 먹으면 이제 뼈가 억세가지고 못 먹는다고. 8월 달에 먹어야지. 지금 먹으면 못 먹는다고. 예, 맞아요. 그런 얘기. 예, 8월 달에, 예, 제가 직업이 이제 해양경찰이니까, 네. 맞아서 봤습니다. 8월 달에 그 바다에서 보면 멸치, 뭐 전어 이런 것들 조언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얼마 전에 음식에 대해서 갑자기 에피소드가 생겨가지고, 이제, 우리 보면 제가 얼마 전에 홍어를 처음 먹어봤어요. 삭힌 거를. 근데 홍어 하면 사실 그, 얼마 전에 처음 먹어봤으니까 그 전까지 이 홍어라는 음식에 대한 소위 말하는 판타지가 좀 있었던 거죠. 근데 누구 얘기 들어보면
이 암모니아가 탁탁 쏘면서 뭐 전신에 있는 구멍이랑 구멍은 다 막, 이러면서 뭐 장기도 깨끗해지고 굉장히 좋다. 그리고 전라도 지역에서 진짜 귀한 손님 왔을 때 꺼내 놓는 게 홍어다. 홍어 삭힌 거. 홍어 삭힌 걸 꼭 먹어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자주 가는 식당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 홍어 삭힌 거랑 먹어보라고 하는데 아, 이게 홍어 삭힌 이 전통 집들 이런 데 식당은 못 가겠다. 이게 무서워가지고. 왜냐면 한 번 시키면 다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 먹고 못 먹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저도 몰랐었는데 제가 자주 가는 식당의 사장님이 홍어 매니아였던 거예요. 아, 그렇게 한번 먹어보고 싶냐고. 그래서 아유 궁금하다고 도대체 무슨 맛인지. 근데 그날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분이 뭐 언제까지 준비해 주겠다 이런 얘기도 없었어요. 제가 한 이틀 뒤에 딱 갔는데 그 식당이 삼겹살 집이거든요. 제가 삼겹살 굉장히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2, 3일은 삼겹살, 오늘도 삼겹살 먹고 왔습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실제로 거기도 맛집이기도 하고. 근데 이틀 뒤에 딱 갔는데 삼겹살 구우려고 딱 고기를 올려놓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아, 특별하게 공수해 왔다고 흑산도에서 공수했다면서 이 홍어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와, 먹어보진 않았지만 음식이 처음 알았습니다. 이 소스가 있다는 게 딱 보는데 젓가락이 절대 안 가고, 아,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차마 들어가지고 이게 냄새도 못 맡겠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그동안에 사람들이 해놓은 얘기들 너무 많으니까. 근데 제 앞에 저랑 같이 갔던 동료 한 분이 홍어하면 사주고 못 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엄청 잘 먹는 거예요. 근데 옆에 딱 보다 보니까 그 홍어 삭힌 그 암모니아 냄새보다 앞에서 사람이 너무 잘 먹으니까 그 보고 있으면 또, 아, 진짜 맛있나 보다.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입안에 넣어봤는데 홍어 드셔보셨나요 혹시? 장지현 아버님 혹시 드셔보셨어요 홍어? 삭힌 거? 어, 좀 중간 정도 삭힌 거 삼합으로 많이 먹죠. 어떠셨어요? 완전 삼합은 괜찮은데 처음은 좀 아모니아가 느낌이 너무 세서 좀 힘들었지만 네. 그 맛을 또 느껴보면 그렇게 뭐 일부러 찾아서 막 먹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친구들끼리 이렇게 막걸리 한 잔 하게 되면 또 삼합으로 가끔씩은 또 먹죠. 진영훈 아버님 혹시 홍어 드셔보셨어요? 삭힌 거? 좋아하죠. 아 좋아해요? 네. 먹을 때마다 이 다시는 안 먹어야지 하면서도, 네. 지금도 아까부터 홍어 얘기하는데 입에 침이 아니 고입니다. 이게 참 희한한 것 같은 게 그날 이 사장님이 본인 취향대로 준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장지현 아버님 말씀하셨듯이 삼합으로 먹으면 그래도 막걸리 제가 술을 안 먹으니까 막걸리는 안 먹지만 어쨌든 삼합으로 먹으면 그나마 좀 먹을만 하자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장님이 자기 먹는 대로 준비해 줘가지고 묵은지도 없고 홍어 삭힌 거밖에 없는 거예요. 뭐 고기. 근데 사실 비슷하게 한번 먹어보려고 삼겹살을 구워가지고 그 위에다가 홍어를 놓고 근데 홍어는 열을 가하면 더 난다면서요. 그날 거의 뭐야 묵은지도 아니고 거의 새김치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삼겹살 구워가지고 삼합 비슷하게 해서 딱 먹었는데 와, 진짜 처음에 입에 들어가가지고 이 내려갈 때까지 정말 그 중간중간에 씹으면서 이 오감에서 막 오는 그 느낌이 지금도 이게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막 그래가지고 사장님 한 접시 줬었는데 저 그거 하나 딱 먹고 차마 못 먹겠다는 말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 다 먹으라고. 앞에 있는 사람이 눈치도 없이 하나 더 싸줄까? 아이 너 먹어. 아이, 나 싸주지 말고 너 먹어. 그 정도로. 홍어는요, 홍어 예. 삭힌 거는요, 그걸 전으로 해서도 팔거든요. 열을 가. 명태포, 명태포 전처럼 전으로도 하는데요. 예. 뜨거운 거를 먹잖아요. 예. 입천장 그거 다 벗겨집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또 궁금한 게 입청자 벗겨진데 왜 먹죠? 그러니까 입천이 홍어는 벗겨. 뜨겁게 해서 안 먹어요. 아 그러니까 한번, 아니 예. 그러니까 제가 홍어라는 음식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먹은 거죠. 그렇게 막 삼겹살 구운 게 위에 넣고 막 이렇게 막 알았으면 그렇게 못 먹었을 텐데 와 먹었는데 완전히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근데 이제 진영이라고님, 이게 우리가 매운 것도 사실 보면 너무 맵게 먹는 거는 그게 통증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맛이 아니라. 근데 그런 매운 거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그 통증 그걸 잊지 못해가지고 또 계속 먹는 거잖아요. 홍어가 약간 그런 건가요? 그 암모니아 냄새가 막 입안에 팍 터지고 막 코 다 뚫리고 막 머리 쭈뼛쭈뼛 서고 막 난리 나는데 그게 계속 생각나가지고 근데 그게 왜 침이 고여요? 그거 굉장히 큰 아- 통증인데 아픈 건데 굉장히 막 머리 쓰고 막 예? 얼마 전에도 대구에서는 홍어 잘 안 먹는데요. 회식할 예, 때 예. 요즘에 있길래 한번 이제 시켜보자고 해가지고 시켰는데 저 혼자 다 먹었거든요, 그걸. 뭐, 안 먹어가지고 사람들이요. 저는 맛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입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아모니아 향이 좀 나서 그렇지 씹다 보면 또 뭐 괜찮은데요. 근데 저도 아직 목포나 이런 데 가서 진짜 제대로 삭힌 거는 아직 못 먹어봤거든요. 이제 이게 지역마다 좀 이게 홍어 맛이 삭힌 정도에 조금 다른데 진짜 제대로 된 걸 먹으려면 이제 전라도에 가가지고 먹어야지 그 제대로 삭힌 홍어를 먹을 수 있다는데 특히나 뭐 홍어코 같은 게 이제 진짜 제대로 삭히면 그게 제대로 된 홍어의 맛이라고 저도 코는 먹어봤는데 예, 전라도에 가가지고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예. 예, 한번 가서 먹어보고 싶긴 합니다. 제대로 된 거를. 그러면 저는 다시는 안 먹, 예. 말씀하십시오. 음. 지상적으로 저는 먹으면 안 먹을 수도, 예. 저는 홍어 먹을 때 어떤 생각이 났냐면 제가 96학번이에요. 네. 96학번 제가 1학년 2학년 그러니까 96년 97년도에 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데모를 좀 하고 다녔는데 그때 선배들이 이제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얘기 안 하다 보니까 그 용어도 다 까먹었네. 그 화염병 들고 앞에 뭐라 그러죠? 그 앞에 서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수대, 사수대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는 1학년이고 잘 못하니까 잡혀가면 안 되니까 너는 그냥 이 화염병 옮기는 거 그거 해라. 근데 알았다고. 굉장히 막 하겠다고 딱 했는데 밤새 가지고 화염병 막 개조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정의감에 그때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무모한 건지를 깨닫는 데는 5분도 안 걸렸습니다. 최루탄이 터졌는데 그 한번 냄새 딱 맡는 순간 이거 뭐 운반이고 나발이고 이거 뭐 그거 생각할 여력이 없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는데 홍어 먹었을 때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거 사람이 먹을 게 못돼. 이거 왜 먹어 이걸? 미쳤어? 막 이런 느낌이 계속 이 목 안에 차마 그분이 저 먹으라고 이렇게 공수해 오셨으니까 뱉지를 못하겠고 와 그거 어떻게 이게 잘 씹히지도 않아 넘어가지도 않아 이게 막 이거 막 너무 넘기려면 목에도 계속 뱉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딱 들었던 생각도 이거 왜 먹지 이거 와 미치겠다 이거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 제 나름대로 원래 목포나 이런 데 가면 또 한번 가서 홍어도 한번 먹어볼 원래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바로 그냥 삭제했죠. 이거 도저히 내가 삭힌 거 살면서 앞으로 드시지 마시고요. 네, 그냥 안 삭힌 거 센 것 있지 음. 않습니까? 네. 그거 돼지고기 수육이랑 삼합으로 같이 먹으면 맛있습니다. 냄새 암모니아 향 전혀 안 나고요. 그냥 일반 생선 회랑 똑같은 그냥 순수한 신선한 홍어요. 근데 이게 또 사람이 누가 뭐 또 그렇게 먹지 말라 그러면 또아 그래도 한번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니면 그냥 살짝 삭힌 거 드셔도 되고요. 살짝. 네. 군산에 그런 게 좀 있나요? 좀 자주 뭐, 드시러 가세요? 근데 뭐 홍어를 자주 먹으러 가진 않고요. 그냥 네. 별미죠. 이제 그쵸, 그쵸, 그쵸. 네, 막걸리 먹을 때 보통 홍어 삼합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죠. 음. 우리 그 장재현 아고님은 음주를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음주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하세요? 아니, 체질적으로 술을 안 받는 체질이라서, 그러니까 예, 그런 많이 음식에 먹지는 어울릴 때 않는데, 한 번, 예, 예, 드시고. 먹을 때는 이제 조금 이렇게 그냥 먹는 편입니다. 어, 많이 먹진 못합니다. 어. 그럼 지금 지금 댁이 어디시죠? 용인입니다. 서산에서 용인이면 한 2시간 걸리나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네.
그럼 다 자가 운전해서 왔다 갔다 하세요? 네네. 아, 제가 지난주에 당진에서 강의가 있어가지고, 전 서울에 사는데, 네. 서울에 이제 의정부 바로 밑에 노원구라는 데서 사는데, 전 당진이 그렇게 먼지 몰랐어요. 서울에서 갈 때, 저는 그냥 한 2시간 가겠지 싶어가지고 했는데, 2시간이 뭐야? 3시간 걸리더라고요.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걸릴 거리는 아닌데 아마도 예. 차가 많이 막히는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때 제가 강의가 2시에 있었거든요? 네. 아니, 기억이 안 나네. 2시인가 1시인가? 1시인가? 한시, 1시야, 1시. 한시. 아, 1시 강의였어요. 그래서 뭐 여유 있게 10시 반에 나가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거저거 막 하다가 10시 정도 돼가지고 원래 10시 반 정도에 나갈 생각이었으니까 10시 정도 돼가지고 내비게이션을 딱 찍어보니까 1시 도착으로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10시에 출발했는데 아니 러시아도 아니잖아요. 출퇴근 시간도 아닌데 10시에 출발했는데 결국에는 1시까지 못 가고 1시 반에 도착해가지고 양해구하고 30분 뒤에 이제 시작했는데 아니, 요새는 좀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은 게, 예전에는 딱 어떤 데이터가 있었던 게, 서울에서 저희 집 이제 노원구 쪽에서 출발하면, 천안까지는 1시간, 대전까지는 2시간, 뭐 이런 게 딱 어떤 데이터가 됐었는데, 요새는 그 데이터가 하나도 안 맞는 게요. 아까 장지현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에서 나가다가 일 다 봐요. 음. 뭐, 나가다가, 이 톨게이트 나가다가 일 다 보고, 그때도 당진 가는데, 서해안고속도로까지 가는데, 1시간 반인가? 서울에서 나가는데 1시간 반 걸렸어요. 와, 미치겠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때 또 들었던 생각이, 서울은 진짜 절대 살 데가 못 되고, 이게 너무 효율이 떨어져. 이런 생각 하다가도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오늘 뭐, 저기 라이브 사실 또 쓸데없는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오늘 또 의문이 안 풀렸네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관리 감독자 분들은 현장에 있어서, 라인 조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으시는 분들인데, 왜 이렇게 어떤 교육의 효율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지게 되는가, 이런 게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런 물음을 또 안고 다음 주부터 강의 가게 됐습니다. 제가 보통 한 달에 지금 한 50시간 정도 외부 강의 좀 하는데 그러니까 관리 감독자 교육을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긴 한데요. 이 의문점은 제가 계속 들어가면서 어, 협박도 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협박한다는 게 이제 그 법적인 절차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이렇게도 해보고 다른 식으로 여러 가지 해서 데이터를 어느 정도 쌓은 다음에 다음에 한번 라이브 강의 때 해보니까 답이 이겁니다. 한번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라이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중간고사잖아요. 다다음 오늘 주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예요? 다음 주 아니에요? 잠시만요. 다다음 주구나. 다다음 주. 다다음 주? 다음 다음 주 주에 아니에요? 다음 주니까 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잖아요. 네. 깜짝 놀랐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다음 주죠. 6강이잖아, 6강. 요번 주 6강이에요. 그럼 다음 주 라이브 강의 아씨, 없습니까? 나도 헷갈리네, 진짜. 다음 주부터 라이브 강의 시작할까? 진짜 이상하게 말려가지고. 감사합니다. 중간고사잖아요. 예. 교환해서 다 했습니다. 교환만 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따로 뭐 다른 제가 뭐 주교재, 부교재 뭐 이런 거 보실 필요 없고, 교환해서 다 냈고요. 그리고 다중답안이 많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개 다중답안이 많고요. 고르시오인가요? 그러니까 뭐 몇 개 고르시오는 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인가 보다 했다가는 틀릴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고르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가 확실하다. 그럼 다른 거 하나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럼 2개가 체크된다. 그럼 다중답안이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셔야지.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한 개 그냥 한번 아, 눌러보고 아무 말 없이 그냥 뭐 고르시오 했다가 하나만 고르고 이거 맞아 이렇게 하시면 틀리니까요. 다중답안 많아요. 그리고 정답이 2개인 경우도 있고 3개인 경우도 있고 4개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꼼꼼하게 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틀릴 수 있어요. 제가 이거 문제 출제하면서 그 전에 작년, 재작년 이제 학우님들한테 컴플레인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럼 막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변별력을 위해서 얘기 일부러 안 했다 이랬더니 이제 어쨌든 그래 오늘은 참석해 주셨으니까 그래도 팁을 드리는 김에 예. 4개인 답도 있고 3개인 답도 있고 2개인 답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다 확인해 보십시오. 예. 네, 시험 잘 보시고요. 수고하셨다. 예. 그 다음 주 감사합니다. 라이브 강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수고하셨습니다. 계세요. 감사합니다.